유닛2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다 묶었는데요. 이 네 가지 유형은 뭐 사실 제목만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같은 거죠. 결국 주제를 푸는 건데, 주제로 되면 영어로 보기가 나오고, 얘는 한글로 나오고, 얘는 축약형으로 나오고, 얘도 한글로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죠. 우리가 가장 앞에서 파트 1에서 봤던 단락독기편에서 봤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놈이 될 건데, 다른 건 못하시더라도 이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은 걸 다뤘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많은 걸 얘기했는데, 그 문제 풀어가면서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머릿속에 영어 지문이 기, 서, 결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대. 자, 또는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군 하는 것 하나는 머릿속에 갖고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게 1번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0번은 첫 번째 문장을 절대로 놓치지 말 것. 첫 문장에서 토픽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뭐 키워드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사 없이 글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문장이 따로 독립적으로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그 모든 문장들을 첫 번째 문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서 글을 읽을 때 놓치지 말 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 반전이 있는 장치를, 논리의 전환이 있는 장치를 놓치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짜장면 말고 짬뽕, 이거 놓치지 말 것. 이거 말고 우리 한 거 많았거든요. 오늘도 지문 보면서 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물음표 나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따옴표 나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내 주장으로 시작하면 주제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 문제 등장하면 그때는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내놓게 되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는데, 일단 머릿속에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걸로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토픽이나 키워드를 잡아서 그 첫 문장에 근거해서 글을 읽어갑시다. 그 다음에 글이 전개되는 흐름을 잘 놓치지 않도록 보시는 거. 얘는 다르게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전제와 결론 기억나세요? 모든 논증의 글은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시가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단순하게는 뭐뭐입니다. 그래서 뭐뭐입니다가 전제와 결론이에요. 그래서 글을 볼 때 어떤 전제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지, 또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뭘로 뒷받침을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것. 당연히 첫 문장과 연결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적인 전환이나 반전이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 것. 그 다음에 나르의 법비, A then B, although AB, while AB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 말이 나오는 걸 놓치지 않는 것 해가면서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중요한 이제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풀죠. 뒤로 나오게 될 단원도 다 똑같습니다. 수능은 무조건 얘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이 정도면 어렵습니다. 뭐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다면 첫 번째 문장에 conventional wisdom이라는 말을 보면서 까이겠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ventional wisdom에 관해서 깔 겁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쪽 커마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얘 지금 소위 삽입된 거거든요.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면 삽입해서 독립성분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을까? 문장의 필수 성분을 만들었겠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또는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독립성분을 만든 건데 만약에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껴도 좋습니다. 글을 읽는데 방해가 제끼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했으니까 전통적인 생각이니까 깔 거예요. 전통적인 생각, 그거 individuals나 genius를 신뢰를 했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기억나세요? A and B로 나오면 글을 읽을 때 A하고 B는 등가의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또는 두 단어를 붙여서 천재인 개인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 그 얘기까지 가면 얘기가 좀 벗어나니까 단순하게 갑시다.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통적인 지혜는 서구의 전통적인 생각은 개인을 신뢰하는 거였는데, 자,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라는 말로 따옴표를 달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말을 할 때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죠. 글을 할 때 이렇게 문장 부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장 부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코테이션이랑 인용 부호 따옴표랑 그다음에 물음표가 사람들이 시선을 묶어두고 주목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보세요. 자, 그러더니 어쩌고 저쩌고 individual이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 구조물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individuality는 얘 놓쳤더라도 이런 애는 안 놓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but이죠. not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의 결과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위에서는 개인을 아주 떠받들었는데 개인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문화적 경험의 산물인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individual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마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됐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 서구의 오래된 서구적 사고, 뛰어난 개인, 틀린 거야 라는 얘기죠. 걔네들도 결국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결과물인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1번 볼까요? recognition, 인식인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이 사회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nature라는 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본성, 속성.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inherent이라고 하면 내재된 거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단어장에 보면 쟤는 어렵지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정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individuality의 개인성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속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앞에 있는 recognition 없어도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없어도 개인성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속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답을 만들 때 어디로 바꿀 수 있을까? recognition을 부정 이런 말로 바꾸면 괜찮은 오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수능 특강 이런 거 공부할 때 보기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어디를 놓쳤는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보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 보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보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될 건데 시중 참고서나 돌아다니는 모의고사들이 그게 잘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EBS는 문제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들 잘 공부하기 아주 좋은 교재니까 보기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개인성과 그 다음에 collectivity는 집단성이죠. 자, 개인성과 집단성의 개별성과 집단성 간의 차이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좀 벗어났죠. separate A from B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보기에 잘 나옵니다라고. A하고 from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parate 말고 또 알아야 될 게 te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쓰면 ing로 써야겠죠.
telling A from B라고 하는 것도 A와 B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창적 사고와 전통적 사고를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됐고요. 자, 네 번째는 acknowledgement이라고 하면 인정이죠. 얘도 엄청 잘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인간의 유전자 속에 embody 되어 있는 진정한 individuality에 대한 인정이라고 됐어요. embodi라는 말은 body 안으로, 본체 안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구현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 몸 안에 내 것으로 완전히 밀어 넣어버리는 거니까 체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자, 구현하고 체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거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포함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군요. 자, 이거 단어의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의 뜻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body 몸 안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안에 집어 넣었으니까 구현하고 있는 거고 체화하고 있는 거고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유전자 속에 체환되어 있는 진정한 개인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그랬고요. 오히려 뭐 거의 반대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necessity 필요성인데 shifting from의 shift라는 건 이동하고 옮기고 바꾸는 거죠. 컴퓨터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 글쎄가 아래 키에서 위 키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이동하고 바뀌고 변화하는 게 shi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from A to B가 됐네요. individualism에서 interdependence로 변화할 필요성이라고 됐네요. interdependence라고 하면 얘는 상호 의존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에 관한 얘기였죠? 뛰어난 개인 놀고 있네.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라는 거 다 뭐다라고 했냐면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기 1번이 정답이 돼야 하는 거겠죠. 이제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건데 나중에 뒤로 가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외워야 될 단어, 공부할 문장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딱 수탁 한 권으로 조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버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onventional이라는 말의 convention이라는 명사는 다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be and the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있는 뭐가 되냐면 얘가 convention이 전통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온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집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의 전당대회도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연회장 같은데 컨벤션 센터라고 써놓는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설회 같은 것도 하고 주로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주로 결혼식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컨벤셔널이라고 A어부터 가면 형용사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전통의 전통적인이라는 뜻이 된 거겠죠. 자, 전통적인 생각은요, in the West,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생각은 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냐면 이렇게 됐죠. 철학자 플라톤에서 데카르트까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서구의 생각은 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삽입이 되어 있는 애들은요, 얘는 독립성분이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놈은 아닐 겁니다.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해되면 바로 넘어가는 것도 뭐 문제를 풀 때는 그닥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서구의 전통적인 생각은 믿는 거였죠. 누구를 믿냐면 개인과 특히 개인 중에도 뛰어난 개인을 믿는군요. 천재를 믿는데 뭐가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뛰어난 개인을 믿습니다. 핵심을 만들 때는 줄여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서구의 전통적인 생각은 개인을 믿는 거였죠. 개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는 and causes는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무시되고 제거되는 거죠. 자, 완전히 고려 대상으로부터 제거돼 버리는 겁니다. 자,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 이렇게 이거 기억나세요? and로 연결이 되는 것들은 이 A와 B는 같은 가치의 것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해석을 단순하게 보려고 할 때는 하나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사회와 그리고 문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사회 문화적 영향 이렇게 한 번에 붙여도 되겠죠. 자, 그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and도 이건 이제 지문을 독해하는 요령인 거예요.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남겨도 되죠.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원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그러면 무시되고 제거된다라는 말도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최소화되어서 어쩐다는 얘기예요? 개인을 높이 산다는 거죠. minimize 최소화하고 ignored 무시하고 그 다음에 eliminate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consideration에서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인데 error 같은 말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error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주로 전혀, 조금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네, 전혀, 조금도라고 하는 말은 뭐랑 붙어 있냐면 부정어랑 붙어 있을 때 전혀 아니다라는 말로 쓸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지금 부정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혀 아니게 만들어 주려면 해석하려면 얘는 아예 완전히 전부가라고 해석해야 해석이 될 겁니다. 아예 안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에러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고려 대상에서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어떤 사상이나 그다음에 독창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사상들은 이렇게 됐어요. 역시 그래서 여기 thought라는 말을 꾸미는 걸로 독창적인과 전통적인도 삽입이 되어 있는 거군요. 역시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상은 identify 되는데 identify라는 말은 정체성을 확인하다라는 말로 쓰지만 뒤에 이렇게 with가 붙어 있으면 얘하고 함께 정체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identify는 원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뒤에 with가 붙으면 얘하고 함께 정체성을 가지는 거여서 얘는 동일시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individual과 동일시되는 거죠. 누구의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상은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는 special things하고 같은 걸로 취급해 버리는데 special things는 어떤 거냐면 그 개인 자체인 것 또는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들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사상은 개인과 동일시되고 사상은 개인과 동일시되고 그리고 이 special things는 얘가 뒷문장이 주어겠죠. 자, 개인 그 자체인 special things와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면 뒤에 뭐 하나가 없죠. 지금 비동사 뒤가 뭐가 없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가 special things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special things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인 특별한 것과 저 개인 그 자체인 특별한 것과 그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are trace라고 하면 trace는 쫓아가고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유전자와 두뇌로 그 원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상은 사람과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의 탓이라고 여겨지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와 두뇌의 탓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trick이라는 단어가 따옴표를 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trick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명사로 여러분이 뭐라고 많이 외우는 거냐면 속임수라고 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속임수는 이 trick은 주로 내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 뭘 싹 사기치기 위해서 부리는 이런 속임수가 아니라 쉽게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술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속임수니까 이 속임수는 마술의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은 그 마술의 요령이 되기도 하죠. 이 마술의 요령은 이 마술을 수행하기 위한 뭐가 되기도 하냐면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하겠군요. 자, 언뜻 써놓으면 다 다른 뜻 같지만 그래서 실은 얘가 저렇게 한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로 놓치는 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트릭이.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걸 인식하는 건데 이런 이제 드디어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환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뭘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개별적인 인간들이 결국은 사회적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 사회적 구조물입니다. 혼자 만들어집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구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뭘 구현하고 있고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다양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사실은 몸 안에 담고 있는 거고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얘네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노출되었었던 자기들의 일생 동안 노출되었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사실은 몸 안에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옵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의 individuality라는 건 is not denied. 쟤는 부정되는 거 아니고 거부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짜장면 말고 짬뽕이다. 그죠? 중요합니다.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 그래 주제문이겠죠. 얘가 individuality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뭐의 결과물이냐면 specific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결과물이 바로 개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가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뇌 그 자체가 뭐가 되고 있냐면 사회적인 건데 얘가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두뇌 그 자체가 얘가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connectiveness라는 말은 연결성이잖아요. 자,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연결의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은 특별한 것, 사회적인 것이 두뇌가 되는 겁니다. 즉, 지 두뇌가 그냥 혼자 개인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얘도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individual이란 is a legal, 법률적인, religious, 종교적인, 그리고 political fiction이 되는 거죠. fiction은 허구잖아요. 만들어낸 것. 그래서 소설도 픽션이라고 하죠. FIC라는 말이 들어가면 만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꼭 뭐 같냐면 I가 문법적인 착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착각, 착시, 환영, 환상 이런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신기루도 영어로 illusion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존재하냐 이거죠. 사회와 떨어진 다른 사람과 무관한 나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I라는 1인칭은 문법적으로만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I가 문법적으로 착시인 것처럼 문법에서 나타나는 착시인 것처럼 개인 그거 법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활용되는 허구일 뿐 개인이란 건 혼자서 만들어지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마지막에 빈칸 만들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서 grammatical illusion 같은 데다 밑줄 그어서 함축의 밑줄로 문제 만들어도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야, 그냥 방금 대신에 거기다가 밑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주제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적절하게 비율을 잘 활용하면 그런 게 함축의 밑줄은 문제나 빈칸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빈칸도 보기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런 의도를 갖고 문제를 만들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앞쪽에 나왔던 conventional wisdom이라는 말을 보고 얘가 반박하겠는데 이야기를 뒤집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90%는 잡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문제항보호 같은 거 놓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대기 법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고 확인하고 답 쓰시면 되는 거겠죠. 보기 읽을 때 주의해서 읽는 것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렵네요. 이 문제는 4번 써서 틀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계속 뭐 이것 써서 틀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라는 사람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지문 해석의 문제보다 보기를 보는 힘을 좀 더 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모의고사 봐보니까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읽는 실력에 비해서 자꾸 답을 틀리는. 그러니까 좀 더 주의해서 보기를 잘 보고 정답이 되는 보기, 어떻게 하면 오답이 되는 보기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어만 짚으면 뭐가 들어오게 되죠? 한 단어만 딱 고르라고 하면. 한 단어만 고르면 뭐가 맞아요? moral이 맞죠? 그렇죠? 이게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moral evolution이 되겠죠. 또는 moral development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뭐 도덕적 존재 이렇게 잡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면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번 답 쓰면 안 되죠. 이 도덕성이라는 논제 자체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4번을 답을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도덕성은 지가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선을 강렬하게 끌었던 nature 대 nurture라는 말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보기 4번을 답으로 써서 틀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실수거든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항상 머릿속에는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인가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첫 문장에 보니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로,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로 세상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런 거 태어나지는 않아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겠다, 그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leave the world는 죽는 거네요. 그렇다고 또 죽을 때 도덕적인 것도 아니군요. 자, 하지만 모든 인간이 또 그런 도덕적인 인간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이 어디에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은 도덕적이 되죠.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뭐 하나 들어오죠?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오는군요. 그러나 라는 말하고 여기서 뭘 놓지 말아야 되냐면 moral이라는 이거의 토픽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 인간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때 nature와 nurture의 상호작용은 이 nature와 nurture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하고 관련을 지어서 moral과 관련 지어서 봐야 됩니다. 이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nature냐 nurture냐 무슨 말이죠? 이걸 자연과 양육 잃어버리면 해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타고나느냐 아니면 학습되는 것이냐.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nature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urture는 학습되는 거예요. G는 타고나는 거예요. environment은요 학습되는 거예요. 요새 과학 지문에 타고나느냐 학습되느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G과 environment으로 적히기도 하고 nature, nurture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죠. 왜 nature, nurture라고 했냐면 얘 지금 라인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nature, nurture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것 타고나니 학습되니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너무 복잡해서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 야 근데 이제 그래 마지막으로 가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도 이제는 뭐는 알고 있냐면 한쪽 승이 아니고 둘 다군요. 둘 다. 그것도 nurture를 통한 natur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고 와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1번 볼까요? evolution 진화인데요. human morality의 발전 진화군요. 뭐로부터?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 도덕성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도덕성의 발전 진화라는 예는 좋았는데 뒤에 있는 예가 어울리지 않죠. 그죠? 수식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아서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조합이 맞지 않게 만드는 보기가 아주 흔히 나오는 보기예요. 이게 지문이 쉬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문이 어려우면 이렇게 한쪽만 틀리게 만들어도 얘가 시선을 엄청나게 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글의 토픽을 담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 두 번째는요. 유전자의 진화의 과정을 연구할 때 어려움이라고 해서 이건 택도 없는 얘기를 했고요. 3번은 점점 커지는 필요성이죠. 교육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어요. 도덕적 행위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성의 증가. 자, 4번 얘가 시선 끌었죠. controversy는 논쟁입니다. 근데 뭐가 안 어울렸냐면 역시 보기 1번에 나오는 놈하고 똑같이 수식어가 안 어울렸어요. 그죠? 만약에 이 자리도 뭐에 관해서 nature와 nurture를 통한 이렇게 나왔으면 1번도 그 다음에 4번도 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nature와 nurture가 아니라 여기를 moral로 바꾸면
morality로 바꾸면, 그 다음에 얘를 nature 대 nurture로 바꾸면 1번, 4번이 각각 보기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얘 지금 얘하고 얘하고를 바꿔버리면, 얘하고 얘하고를 바꿔버리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든다고요, 출제자들이. 마지막 5번 볼까요? 복잡한 gene과 environment의 상호작용입니다. 야, 요거 하나도 interaction이라고 안 주고 interplay라고 줘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바꿔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moral development이라는 이 글의 핵심어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ature, nurture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면 정답률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눈에 좀 덜 띄었던 gene environmen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들어 두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보기 5번이 되는 거였군요. 문장 하나씩 따져서 봅시다. 자, 인간은 태어나지 않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아요. 자, 컴피턴이라고 하면 유능한이죠. 유능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아주 뛰어난 또는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nor 동사 주어라고 나오면요, 얘는 뭐뭐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nor 먼저 쓰고 동사 쓰고 뭐뭐 또한 아니다. 뭐뭐 또한 아니다 라고 할 때는 no를 쓰고요, 뭐뭐도 그렇다 라고 쓸 때는 so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to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not either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모든 이들이 leave the world,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라는 말은 얘는 competent moral age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자, 태어날 때 완벽하게 도덕성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을 때 다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고 죽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하지만 somewhere, 어딘가, in between, 그 사이 어딘가, 도덕적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다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어딘가라는 거 이제 이거하고 1번, 2번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예의는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게 되죠. 어떤 예의냐면 qualify라는 말은 자격을 인정하는 거죠. 자격을 부여하다. 유비는 원관념을 찾는 거고요. 어렵고 복잡하게 쓴 현학적인 내용들은 걷어내고 단순화시키는 게 해석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어떤 회원이냐면 이 도덕적 행위자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행위자 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이라는 말은, 여기서 도덕적 행위자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즉 인간 취급을 해줄 정도의 예의를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이지는 않아, 이러면 그 문장이 누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나름 글재주를 부리고 글에 맵시를 막 부리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죽을 때 다 도덕적인가? 그렇지도 않아. 하지만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인간은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게 되지. 이 인간들 사회에서 멤버십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즉 인간 같은 인간 취급을 받을 만한 정도의 예의는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유전자나 성장이나 학습,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냐면, 그래서 이런 예의를 갖춘 인간이 되는 이런 과정에 모든 것들이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긴 한데 그러나 라고 했고요. 핵심으로 뭐 놓고 있냐면 interaction을 놓고 있죠. nature하고 nurture하고의, 그래서 요거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얘는 타고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학습되는 겁니다. instinct하고 그 다음에 learning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나왔던 gene과 environmen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타고났느냐 학습되는 거냐라는 건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런 비유를 이용한 표현들이 나타날 때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죠. 앞으로 수특이나 이런 질문 볼 때도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해보세요. 자, 이 타고난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의 이 상호작용은요, 즉 유전과 그 다음에 또 학습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의 상호작용은 근데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발달생물학자들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grasp를 시작했는데 grasp가 쥐다, 꽉 잡다, 붙잡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 쥐다 잡다라는 말에 그러고 보니 우리도 감 잡았어 이런 말 쓰죠. 아, 이 문제는 내가 꽉 잡았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잡다라는 말이 그래서 얘가 우리말에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생물학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자, 유전과 그 다음에 성장 간의 이런 주변 환경 간의 이런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 아직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컨텍스트가 없으면요, 맥락이 없으면요, 세포, 그 다음에 유기체, 그리고 사회 집단,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이 없다라면 DNA라는 건 활성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너트라고 쓰면 저게 비활성인데, 그러니까 유전자로 치자면 뭔지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뱀이나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몸에 비늘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수십 개의 발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아 때 발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 애들이 사산되는 겁니다. 몸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상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면 안 태어나도록 인간이 또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거 마저 하고요. 시간 남으면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says that 말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야. 뭐 하도록? be moral, 도덕적이 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뭘 너무 단순화시키냐면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나 환경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야, 이걸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지금 이게 동사고 얘가 일명 가목적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즉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어떤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냐면 도덕적 발달의 과정이요, in children에게서 또는 다른 발달 과정에서 can be discussed, 논의될 수 있다. 이 도덕적 발달의 과정을 이라고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요, 이렇게 양쪽 코마에 둘러싸이는 놈은 필수 성분 아니니 제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서 도덕적 발달의 과정을 논의할 수 있다. 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냐면 네이처 대 널처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 즉 타고나는 거야 학습되는 거야 라는 걸 논할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발달생물학자들이 이제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게 실제로는 둘 다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인데 nature through nurture니까 nurture를 통해서 통한 nature이다라는 거죠. 학습을 통한 그 다음에 유전이다. 학습을 통해서 유전이 발현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유전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데를요, 와, 이런 데를 빈칸으로 만들어도 저 nature through nurture 같은 경우는 문제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을 자꾸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적인 설명인데요. moral evolution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그래서 and development에서의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in the human species에서, 자, 인간에게서 이런 어떤 도덕적 그 진화나 또는 발달에 관한 이런 설명은 그래서 very long way off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라는 얘기가 된 거죠. 네,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쉽습니다.
이거는 뭐 좀 무난한.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이 글의 토픽이 뭐로 나오고 있냐면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포츠의 정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의가 룰을 강조하게 되면 이라는 말이 1번, 그 다음에 for example로 여기에 대한 하위 진술 쭉 내려가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저기 마지막으로 가면 이 스포츠가 만약에 이번에는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는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y를 포함하는 걸로 정의하게 되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하위 진술을 하는 형태로 세부 진술을 하는 형태로 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되게 단순한 형태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정답이 그러면요 4번 되는 거겠죠. 스포츠의 정의가 이게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자,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공식적인 정의. define이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형용사 가르쳐 드리려고 defini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러면 그 정의가 다 내려진 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정의가 끝난 겁니다. 규정이 끝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뚜렷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이란 말이 되고 저기 definition이라는 명사가 정의가 되겠죠. 자, imply라고 쓰면요 얘가 내포하다 함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안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fly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또는 pull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PLE, PLI 이런 거 다 같아요. 뒤에 모양이 그냥 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 P가 B로 바뀌기도 해요. BLE, BLI 이런 식으로 적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fold, 접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모양이 복잡하지만 쉬운 단어들에 주로 쓰여요. 쉽게 double 같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P로 바꾸면 multiple 같은 이런 거예요. multiply가 동사고 multiple이 형용사죠. 자, 이렇게 pull 이런 말이 들어가면 fold의 의미를 가져서 더블 접는 거죠. 그래서 두 배라는 말이 된 거고 얘는 여러 번 접었으니까 복합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의미를 접어넣은 게 imply입니다. 그래서 implicit이라고 쓰게 되면 이 it이라는 말이 형용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definite, 여기 implicit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는 불어의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에 소리 없는 이가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implicit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내포된 함축된이죠. 자, 앞에 괄호가 있네요. 뭐가 내포된, 뭐가 함축된, 그 의미가 들어있는, 의미가 내포된 함축된이다. 그죠? 의미를 내포하다, 함축하다입니다. 그래서 implication이라고 쓰면 내포 함축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함축된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implicate 동사로 쓰기도 해요. 그 의미를 가지게 하다 이런 말로요. 그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자,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만약에 이 정의가 스포츠를 정의하는데 스포츠를 아주 규칙이나 경쟁이나 높은 기량을 강조하게 되면 퍼포먼스 기억나세요? 내가 최고 수준의 능력 발휘를 하는 걸 퍼포먼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수면 공연, 배우도 공연, 운동선수면 경기. 영어는 사물에게도 쓰잖아요. 그러면 사물에게 쓰면 자동차면 얘를 기계면 성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의 기능 정도 되겠죠. 최고의 경기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스포츠를 정의하는데 스포츠란 규칙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exclude는 제외하고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 바로 같은 지문에 나올 단어인데 exclude라고 쓰면 밖으로 내보내고 clude가 문을 닫다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내보내고 닫아버리는 거니까 배제하고 제외하는 게 돼요. 그러면 exclus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배제하는 이라는 말도 되고요. 자, 남을 빼버리고 남은 안 끼워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라는 뜻도 되고
남들은 안 받아주는 클래스가 높은 것도 exclusive라고 해서 얘가 아주 최고의, 최상의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가서 단어를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exclusion이라고 쓰면 당연히 그 뭐가 될 거냐면 반대말 명사가 될 거고 ex를 in으로 바꾸면 그럼 include 포함하다, inclusive 포함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정의가 만약에 규칙이나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배제당하겠죠. 참여를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안 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냥 운동하려고 아침에 나갔는데 야, 이게 뭐라 할까? 그 몸 풀려고 복싱을 배우러 갔는데 야, 뭐 헤드기어를 씌우거나 막 글로브를 끼우거나 항상 운동을 링에서 하는 거지 3분 뛰고 1분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avoid 안 하려고 하겠죠. 피하겠죠. 다른 신체 활동도 피할 겁니다. 어떤 신체 활동을 피할 거냐면 세컨 클래스로 이류라고 규정되는 이런 신체 활동도 안 할 겁니다. 걔는 스포츠가 아닐 거니까 나는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너무 까다로우면 저게 스포츠냐 저기 노인들 장난치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 돼버리면 배드민턴 같은 거 안 배우게 될 거라고요.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배우러 다닐 건데 그게 저건 뭐 동네 할아버지들 소일거리 아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장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2살짜리 아이가 cut from이니까 잘리는 거죠. 어디서 잘리느냐면 exclusive 클럽에서. 그래서 이런 걸 최상위 클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사커팀에서 잘리게 되면 그러면 걔는요 로컬 리그는 안 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전국 리그 팀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툭 잘리면 서울 리그에서는 안 뛰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게 여가 활동이지 이게 스포츠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 리그에는 참가를 안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규정을 엄격하게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렇게 되더니 자, 이게 또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inactive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그러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퍼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relatively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스포츠만 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의를 저렇게 까다롭게 하면.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줄어들 거고요. 많은 수의 팬들을 위해서, 즉 나머지는 다 보기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헬스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헬스케어 비용을 높이게 되는 거겠죠. 어떤 사회에서? 소사이어티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사회나 공동체에서 헬스케어 비용을 높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가 만약에 이번에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다양한 범위의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정의를 바꾸게 되면 자, played for pleasure나 and integrate into local expression of social life로 바꾸게 되면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신체 활동으로 정의를 바꾸게 되냐면 그냥 플레저를 위해서 하게 되는 활동 또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얘는 통합하다라는 뜻이고요. The local expression of social life에 대한 이런 그 지역적 표출로 통합되는 건데 여기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보다는 부분적인 표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스포츠 활동을 정의하게 되면 그러면 신체 활동의 정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이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익이 likely라는 말은요 가능성이 있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볼 때는 be likely로 잘 끝이 안 나고 뒤에 뭐가 붙는 것까지 주로 보나요? 이렇게 쓰면 주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주로 여러분이 보는 건 to도 붙여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주로 보게 되죠. 오케이, 다음. 그래서 얘는 뭐 첫 번째 문장에 얘는 뭐 특별하게 다시 설명하고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첫 문장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소위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는 글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자마자 얘를 딱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while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짜장면 말고 짬뽕이잖아요. 짜장면 등장하는데 그래 토픽이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전적 발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전적 전개, 유전적 발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EBS 책의 지문에 근데 사실 문제도 보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전학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얘가 유전학의 발달하고 어울리지 않죠. 어떤 유전적 요인들이 발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enetic advancement가 종종 뭐라고 발표가 되냐면 이건 환경 의존적이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유전적인 요소가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러면 이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규모도 적다라고 보고 있네요. 학술적인 발표에서는 그래요. 학술적인 발표에서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놈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때 these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유전적 발현이 되는 거겠죠. 쉽게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유전자의 발현은 종종 뭐로 대중들에게는 번역이 되냐면 즉 대중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로 받아들이죠? 아주 결정적인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뭘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는 뭐로 전달이 되냐면 얘가 아주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랭귀지는 그냥 말을 맵쉽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정적 언어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대중들에게는 뭐로 번역이 되는 거냐면 결정적인 언어로 여겨지는 건 누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자, genetic advancement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데 대중매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얘를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안 놓쳤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rather 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 짜장면을 받아서 뒤로 짬뽕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체가 1차적인 정보의 원천인데 이 genetic advance에 관한 유전적 발현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그 적용에 관한 근데 얘네들이 뭘 제공하지 않냐면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따 해석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거 아니고 오히려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적으로 포함되거나 무시되고 과학적인 그다음에 임상적인 아까 implication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의미요. 과학적인 임상적인 의미가 유전적 발견의 과학적 임상적 의미가 주로 부정확하거나 과대 진술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과장 진술되어 있다. 매체를 통한 이 지네릭 어펜스먼트에 관한 얘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 뭐 되고 있는 거냐면 아주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못된 경우들이 많죠. 과장 진술된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보기 중에 정답 몇 번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지네릭 어펜스먼트와 관련된 것들을 대중매체가 잘못 전달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 될 겁니다. 해석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지네릭 어펜스먼트가 종종 뭐라고 보도가 되고 있냐면 환경적으로 의존적인 그 다음에 또는 이펙트 사이즈가 그 효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학술적인 발표에서는 그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EBS 책에 있는 해석을 참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서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유전학의 발전은 Advancement of Genetics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유전적 발현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것들이 발현이 되는가라는 것들, 실제로 발현이 될 건가라는 건 얘는 뭐라고 보고되고 있냐면 이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modest는 적절한이라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크지 않은, 과하지 않은 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과하지 않은.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되면 검소한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적당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의미를 기본으로 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의 규모가 적절하죠.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Academic Publication에서는 학문적 발표에서는 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와, 이게 종종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군요. 이걸 이제 번역한다, 통역한다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죠. 대중들에게는 뭐라고 전달이 되냐면 결정적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것으로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유전학의 사회학자들은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매체의 portray라는 말이 묘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portray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다, 묘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 그리는 겁니다. 얘는 아주 자세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portrayal이라고 쓰게 되면 뒤에 AL 붙여서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묘사, 그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설명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전학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매체의 묘사가 유전적 영향력이 건강에 끼치는 유전의 영향에 대한 묘사가 이게 너무 커졌다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ecoming 뭐가 되어버렸냐면 이런 대중들의 담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discourse라고 하면 뭐 담화라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야기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담론이라고 보통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이해하냐면 증상을 이해하고요.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유전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하고 다르게. 사실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거 그렇게 쉽게 발현되는 거 아닌데 굉장히 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매체가 이걸 부풀려 놨더니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뭘 이해하게 되냐면 증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견해냐면 사람에 대한 견해인데 그 아주 별난 특별한 특성이나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The media is 그래서 이놈의 매체가 미디어가 1차적인 원천이 되는 거군요. 뭐의 원천이 되냐면 정보의 원천이 되는 건데요.
뭐 genetic advances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 그런데 문제는 매체가 주된 원천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걔네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참 자주 나오네요. 적용, 응용이고요. 자,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걔네들이 뭘 제공하지는 않냐면 neutral이라는 말은 중립의 중립적인인데, 중립이라는 얘기는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중자니까. 그래서 얘 경우에 따라서 객관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객관적 담론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중립적 담론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라는 이 말을 잡으면 되죠. 나레이 법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외려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이 정보라는 게 매체에서요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재밌어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는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임상적인 내포된 의미예요. 임상적인 이런 의미가 뭐의 유전적 발견의 임상적인 의미가 종종 뭐가 되냐면 아주 부정확한, accuracy 정확한 거니까, overstate이면 너무 과하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과장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This genetic optimism은 말이죠. 이런 유전적 낙관론은요. 이런 유전적 낙관론이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ordinary people이, 보통 사람들이 largely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죠? 이런 유전적인 설명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한? 건강이나 행동에 대한 유전적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즉 자기가 일상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유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tend to overestimate 하게 되는데,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뭘 과대평가하게 되냐면 이 HERIT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 물려받는 것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관련되어서 잘 나오는 단어 중에 위에 있는 hair, 얘는 같은 어원인데 단어가 살짝 변한 거예요. hair라는 단어는 상속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 IM 붙여서 inherit이라고 쓰면 얘가 물려받다,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heritage라고 쓰면 AG는 명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받는 것, 상속도 좋고, 예, 유산, 뭐 문화유산 이런 데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heritable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ABLE는 쉽잖아요. 뭐가 되는 거죠? 물려받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heritability라고 쓰게 되면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흔한 질병이나, 자, for biological relative에 대한 이런 흔한 질병들을 유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즉 유전적으로 병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라고 됐죠. 자, 앞쪽에 첫 번째 문장에 while 나오는 놈 보고, 저 앞에 나오는 genetic offense만을 뭘로 잡아서, 그래 토픽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 핵심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잡아서 가셔야겠죠. 자, 그러다가 but이라는 말 안 놓치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rather를 잡아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는구나 라고 끝을 맺으면 보기 3번을 답으로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